지금 SK 하이닉스 130만 닉스 돌파 뉴스 보고 들어와서 늦었나 싶은 분들, 잠깐만. 이번 주가 진짜 분수령이야. 이 뉴스 다른 데서 다 다루는 SK 하이닉스 단독 호재 말고 진짜 다음 단계는 빅테크 1070조 원 투자가 메모리에서 후공정 장비, 전력기기, 원전까지 폭포처럼 옮겨붙는 데 있어. 그래서 반도체 보유자는 직접 종목 말고 한미 반도체랑 HD 현대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봐야 해.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5월 6일 화요일 개장 전에 비중 점검 끝내자. 먼저 지난주 4월 29일에 발표된 빅테크 4사 1분기 실적부터 정리해볼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4사가 올해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합산한 자본 지출 규모가 7,250억 달러야. 원화로 환산하면 1,070조 원, 작년 4천억 달러에서 80% 늘어난 수치야.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 정부 올해 인공지능 예산이 10조 1천억 원인데 빅테크 4사 자본 지출 합계는 그 100배. 빅테크 4사가 1년에 인공지능 인프라에 쓰는 돈이 한국 정부 인공지능 예산 100년치인 거지. 세부 숫자 보면 알파벳은 가이던스를 1,750억에서 1,850억 달러 구간으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끝까지 1,900억 달러, 아마존은 2,000억 달러 수준 유지를 확정했어. 메타는 1,250억에서 1,450억 달러로 중앙값 기준 8% 상향. 모건 스탠리 추정으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사사가 인공지능 인프라에 쓸 돈이 누적 2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00조 원이야. 근데 단순히 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다는 신호도 같이 나왔어. 알파벳 1분기 매출이 1,0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늘었고, 구글 클라우드만 따로 떼서 보면 매출 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급증. 분기 매출 200억 달러 돌파는 처음이야. 아마존도 1분기 매출 1,815억 달러 찍었고, 클라우드 사업부 AWS는 매출 376억 달러로 28% 성장,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 시장이 자본 지출을 용인한 게 그냥이 아니라는 얘기야. 매출 증가 속도가 자본 지출 속도를 못 따라잡으면 시장은 메타처럼 시간외에서 7%씩 빠뜨려버려. 자, 이게 1차 영향이야. 빅테크가 돈 더 쓴다, 메모리 더 산다, 그리고 매출도 같이 올라와. 여기까지는 다른 채널도 다 다루지. 근데 머니카페가 보는 진짜 신호는 여기서부터야. 이번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 CEO 2명의 발언을 정확히 읽어야 해. 첫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어. 부품 비용 상승,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이 투자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미 후드 CFO는 더 분명하게 짚었지. 그래픽 처리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등 자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2026년까지는 제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거 무슨 뜻이냐? 메모리 부족이 끝나는 게 아니라 빅테크가 사겠다는데도 못 사고 있다는 얘기야. 비유하자면 명품관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빅테크 사사고 그 명품관 매장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 거지. 손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장은 가격을 올리고 못 산 손님은 다른 매장이라도 들이닥치게 돼. 지금 메모리 시장이 정확히 그 상황이야. 자, 그럼 이게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옮겨 붙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 폭포 4단계로 떨어져. 1단계,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 SK 하이닉스가 4월 23일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한 말이야. HBM 수요가 향후 3년 공급 캐파를 상회할 거야. 다시 말해서 SK 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는 양보다 빅테크가 사고 싶어 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이 71.5%가 나왔어. 매출의 7할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야. 이건 반도체 사이클 역사상 최고 수준이야. SK 하이닉스 1분기 매출은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은 37조 6,103억 원, 분기 매출 50조 돌파는 창사 이래 처음이야. 2단계. 그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 더 만들려고 어떻게 하겠어? 캐파 늘리겠지. 캐파 늘리면 후공정 장비를 사야 해.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라 일반 D램보다 후공정 난이도가 훨씬 높아. 여기서 한미 반도체가 등장해. HBM 수직 적층에 들어가는 TC 본더라는 장비는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HBM3 이 시장 점유율이 90% 수준이고 HBM4 시장에서도 단독 공급사 위치를 유지 중이야. SK 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 폭증이라는 숫자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다음 분기 발주서로 직결돼
회사 측 가이던스만 봐도 올해 매출 8천억에서 1조 1천억 원 구간을 잡고 있어. 작년 대비 거의 2배야. 메릴 린치는 한미반도체를 한국의 새로운 메가팹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42만 원으로 올렸어. 3단계. 이게 끝이 아니야.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는 메모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전기를 끌어와야지.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그냥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러. 한 곳 짓는데 보통 도시 1개 분량 전기를 먹어. 이걸 누가 만드냐? 견압기 만드는 회사야. 미국 전력망의 70% 이상이 설치된 지 25년 넘은 노후 상태인데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신규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초고압 변압기가 사실상 못 사는 상태가 됐어. 한국 변압기 수출이 여기서 세계 1위에 올랐어.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 지어놨고 미국 발주처가 트럼프 관세 15에서 20%까지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물건만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야. 이런 계약 구조 한국 산업사에서 처음 봐. 참고로 가장 비싼 초고압 변압기는 한 대 가격이 70억에서 140억 원이야. 자동차 한 대도 아니고 변압기 한 대 가격이 그 정도라는 거지. HD 현대일렉트릭 올해 수주 목표만 42억 2,200만 달러. 매출 목표 4조 3,500억 원이야. 효성중공업도 미국 멤피스에 공장 두고 송전망 운영사랑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 7,870억 원 계약단했어. 4단계. 그래도 모자라. 변압기로 끌어올 전기 자체가 부족해. 그래서 빅테크가 직접 원자력 발전소랑 손을 잡기 시작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셀이 원전 재가동 계약을 했고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회사랑 2030년 첫 가동 목표로 장기 전력 계약을 체결했어. 메타도 미국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클린튼 원전을 20년간 장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존은 텔런 에너지에 서스코 원전 인접 데이터 센터 개발권을 사들였어. 미국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직접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버리는 시대가 된 거지. 한국에서 SMR 본체 제작이 가능한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야. 오늘 5월 4일 발표된 전력설비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글로벌 SMR 시장 본격 개화가 올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야. 빅테크가 원전 직계약에 나서면서 SMR 제작 캐파를 보유한 회사 가치는 구조적으로 재평가 구간에 들어갔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빅테크 1,070조 원이라는 돈이 한 곳에 멈추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서 후공정 장비로, 거기서 또 견압기로, 다시 원전까지 폭포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머니카페가 다음 단계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야. 그리고 이 폭포는 한 번 흐르면 끊기 어려워. 데이터 센터 한 곳 짓는데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일단 짓기 시작하면 메모리도 견압기도 원전도 한꺼번에 발주가 들어가거든. 빅테크 4사가 이번 분기에 자본 지출을 동결한 게 아니라 더 늘렸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야. 이제 본인 종목별로 폭포 어디쯤에 있는지 따져봐야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이 폭포 맨 위인지 중간인지 끝인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 첫째, SK하이닉스 보유자. 여러분은 폭포 맨 위에 있어. 4월 28일에 130만 닉스 돌파했고 지난주 종가 기준 128만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어. 정확한 종가는 본인 매매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줘. 시장 시각이 두 갈래로 갈려. 미래에셋, 한국투자, KB증권은 목표가 200만 원 안팎 제시해. 반면 BNK투자증권은 4월 29일에 매수해서 보유로 한 단계 내려잡았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40조 원에는 못 미쳤다는 게 이유야. 분석은 확률로 가자. 150만 원까지 한 번 더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지만 사이클 후반부 진입 가능성도 무시 못해. 참고로 연기금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를 1,571억 원 순매도했어. 단일 종목 10% 비중 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한데 결국 단기 수급 부담은 분명히 있다는 신호야. 행동은 단원으로 가자. 평단가가 50만 원 이하인 분은 이번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해 두는 게 안전해. 신규 진입자는 지금 추격 매수 안 돼. 120만 원 깨질 때 분할로 들어가는 라인 미리 그어둬. 둘째, 삼성전자 보유자.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찍었어. 그중 메모리 사업부 매출만 75조 원이야. 디램이랑 낸드 모두 군기 사상 최고 매출이고 HBM4 양산 인증 통과해서 SK 하이닉스 점유율 잠식 시나리오가 살아있어.
다만 시장이 SK 하이닉스만큼 후하게 평가해주지 않는 이유는 메모리 외 다른 사업부 그림자가 있어서야. 단독 보유 중이면 비중 조정 안 해도 되고 추가 매수는 HBM4 본격 매출 인식 시점인 하반기에 맞춰 분할로 가는 게 합리적이야. 셋째, 후공정 장비주,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TI 같은 종목들이야. 한미반도체는 메릴린치 목표가 42만 원, 회사 측 가이던스 매출 8천억에서 1조 1천억 원.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강자고 SK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 이력이 있어. STI는 리플로우 장비를 담당하는데 한미반도체 수주 늘어나면 시차 두고 따라가는 협력사 구조야. 셋 다 SK 하이닉스 캐파 증설이 곧 발주서니까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발언이 그대로 호재로 반영돼. 미 보유자라면 이번 주 후반 빅테크 실적 후폭풍이 끝나는 구간에서 분할 진입을 고려해. 넷째, 전력기기랑 원전. HD 현대일렉트릭은 수주잔고 7조 1천억 원으로 약 3년치 일감 확보. 효성중공업은 미국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 7,870억 원 계약 따냈어.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상용화 첫 해라는 점에서 2026년이 시험대야. 이 셋은 반도체가 단기 조정을 받아도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흐름 위에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어. 반도체 비중이 높은 분일수록 이 그룹을 10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게 안전판이 돼. 다섯째, 직접 종목 매매가 부담스러운 분들, ETF 옵션도 같이 봐. 반도체 직접 노출은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반도체로 가름할 수 있고, 원전 비중을 갖고 싶으면 라이지 글로벌 원자력, ETF가 국내 원전 기업과 글로벌 원전 기업을 약 3대7 비율로 섞어 놓은 상품이야. 미국 SMR 직접 노출을 원하면 ACE 미국 SMR 원자력 탑10 ETF가 있어. 포포 전체를 한꺼번에 담는 단일 ETF는 아직 없으니까 반도체 ETF 40%, 원전 ETF 30%, 나머지 현금 3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면 포포 전체 노출과 안전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이건 직접 종목 분석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야. 자, 이제 모레 5월 6일 화요일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정리할게. 한국 시장은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이라 미국발 변수가 누적된 상태로 화요일에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첫째, 보유 종목 점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메모리주는 월요일 미국 시장 흐름 확인하고 평단가 대비 수익률 계산해. 이미 2배 이상 올랐으면 일부 차익 실현이 합리적이야. 기회 왔을 때 쓸탄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현금 비중 살짝 녹여두는 것도 좋아. 화요일 개장 직후 30분은 변동성이 크니까 매매는 그 시간대 피하고 한국 시장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2시 반 이후에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야. 둘째, 분산 라인 구축. 반도체 직접 종목 비중이 70% 이상이면 한미반도체나 HD 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 비중 하나로 비중 일부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 한 번에 하지 말고 분할로. 화요일 개장 후 일주일에 걸쳐 천천히 옮기면 돼. 셋째, 위험신호 미리 그어두기. 빅테크 4사가 다음 분기에 매출 기대 충족 못하는 회사가 2개 이상 나오면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흔들릴 수 있어. 그러면 포포 맨 위 SK 하이닉스부터 직격이야. 다음 점검 시점은 2026년 7월 말 2분기 실적이야. 일정 미리 달력에 적어둬. 넷째, 안전장치 한 가지 더. 이번 주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워싱턴에서 USTR 301조 공청회가 진행돼. 한국이 조사 대상이고 반도체랑 자동차랑 조선 모두 포함이야. 이게 단기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어. 길게 보면 빅테크 자본 지출 흐름이 더 강하지만 단기로 종목 흔들릴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해. 화요일 개장 직후에 빠지면 그게 공청회 노이즈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 자리에서 공포에 던지면 나중에 후회해. 한 줄 요약하자. 빅테크 1070조 원이 메모리에서 후공정으로, 변압기로, 원전까지 포포로 떨어져. 그래서 반도체 보유자는 단일 종목 말고 포포 전체를 봐야 해. 메모리 직접 보유는 평단가 점검, 후공정 장비주는 시차 두고 매수, 전력기기랑 원전은 분산 안전판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 시나리오가 빗나가는 조건은 단 하나. 빅테크 4사가 2027년 자본 지출을 동결하거나 축소 발표하는 경우야. 그 시그널이 오기 전까지는 위 그림이 살아있어. 단기 노이즈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머니카페 판단이야.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댓글 하나 남겨줘. 본인이 포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비중 어떻게 가져갈 생각인지 같이 얘기해보자.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는 USTR 301조 공청회 결과 따라서 한국 종목별 영향을 분리해서 다룰 예정이야.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